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노수공장 주간 하디슈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이번 주 이걸로 체크가 좀 됐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 거의 40% 가까운 매집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접근하는 섹터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기간에 스물스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단기적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는 것은 증권업종 부분들이고, 물론 기관에서 외국인도 이미 한 1년 반, 2년 동안의 매수 강도 부분들이 또 추세에서는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섹터 역시 증권인데, 여기에 단기적으로 기관 수급 부분들이 좀 집중되게 되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중장기 추세로 보면 2년 연속 매집을 확대하고 있는 게 금융업종의 매수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주간에 이제 특히 한국금융주주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키움증권이 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하디슈에서 상당히 많은 집중적으로 논의를 드렸고 코멘트를 좀 드렸던 섹터이죠.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규제가 바뀌고,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그 도로 자체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규제 완화 이꼴 이쪽 관련 금융업종이라든지 금융업종의 실적하고 연관 부분들이 다이렉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그 모닝 브리핑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 어떤 이슈 부분들이 있는가, 이 정리의 내용 부분들을 올 1, 4분기 내용을 보니까 한국형 초대형 IB 쪽에서 지금 첫 번째로 인가를 받은 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금융주주죠. 초대형 IB 부분들을 발행을 했고, 그때 나왔던 기사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첫날 4천억 이상이 팔렸어요. 이 뭔가 좀 비슷하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벤처펀드 관련된 부분에서 공모형하고 사모형 쪽에서 지금 거의 단기간에 한 9천억 정도 판매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가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미 이제 2조가 넘어섰죠. 근데 한국투자증권도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시장 판매 부분들을 시작하면서 지금 2호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미래에셋은 지금 8조로 넘기가 났지만 초대형 4조짜리 4조냐 8조냐에 따라서 발행어음 부분들을 발행할 수 있고, 8조가 되면 이게 또 넘어서도 종합투자계좌라는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조 미만은 발행어음도 안 되고 종합투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8조를 넘는 것은 지금 미래에셋만 있고, 4조를 넘는 회사들은 5군데 정도 있지만 인가의 허가 부분, 정부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 것은 한국금융주주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2, 4분기 내에 NH 쪽이 아마 합류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자사주 그 배당 때문에 원이냐 1,000원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1,000주를 유령 주식을 발행하는 바람에 조만간 강력한 제재를 한번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되면 저 IB 쪽에도 상당 시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하지만 NH 쪽은 지금 2, 4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진입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허가를 인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사 실적의 규모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초대형 IB를 판매를 하는 첫날 4천억 정도로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초대형 IB 세 곳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대입니다. 2조대예요. 미래에셋, NH투자, 한투가 영업이익이 2조대를 돌파했고, 그 전에 전년 대비 200%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어요. 지난주 후반에 한국금융주주가 신고가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작년 11월, 12월 달 이 초대형 IB 규제가 바뀌고 있고, 이 발행어음 시장이 어떤 효과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4조냐 8조냐 아니면 4조를 만들지 못하냐에 따라서
규제 완화의 틀 자체가 완벽하게 틀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패러다임 자체가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 쪽에? 코스닥 벤처펀드 여기하고 공모형이냐 사모형이냐, 사모형 쪽에 자금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공모형 쪽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줬죠.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은 틀리고 규제 방향 부분들이 틀리지만 전체적인 맥락 부분들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형 IB 부분들의 인가를 받았던 회사들, 미래에셋,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한국금융주주, 향후, NH 같은 거는 작년에 영업이익 부분들이 2조 대, 전년 대비 2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1, 4분기 쪽에서도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도 보시면, ROE 1등, ROE 1등이 여기 회사들 쪽에서만 결정이 좀 됐어요. ROE 부분들이 다른, 단순히 우리가 이제 증권업종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매매 수수료 있죠. HTS를 통해 가지고 매매 수수료가 지금도 물론 상당 부분 그쪽에서 나오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매매 수수료가 거의 이제 무료화 부분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 부분들 만들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특징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예전에는 가장 넘버원을 쳐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HDL 매매 수수료 부분들을 취득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던 게 신용 이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테일 관련된 부분들이 증권업종의 기반인데 이제 이것은 기본 베이스. 어떻게 보면 전에 예전 10년 전 5년 전에 증권업종의 캐시카우 부분들 만드는 역할 부분을 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 부분들은 4조 이상 부분들을 만들어서 발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IMH처럼 종합투자계좌 부분들을 8조짜리 부분들을 만들면서 또 다른 부가 쟁취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회사의 어떤 색깔 부분하고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어음 시장 부분들 지금 이제 조만간 NH 쪽도 또 진입 부분들이 되는데 4조 원이 넘는 IB에게는 만기 1년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자기 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먹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가 풀어지면서.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업 첫날 4천억 정도 한국투자증권에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대출, 그 다음에 기업 상대로 외국환 업무 부분도 가능해요. 뭔가 상품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매매 수수료를 기본 축으로 하는 금융업종에게는 이 규제 부분도 풀어졌을 때 많은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프로세스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도 보면 물건을 많이 거래를 해야지만 그저 수수료의 수익 부분들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금융업종 부분들 규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규제가 약간 느슨해지면 그걸로 인한 매매 수수료 부분들 창출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는 IB에게는 만기 1년 이하의 어음을 자기 자본 최대 2배까지 발행 부분들 해가지고 이 자금으로 뭐 기업 대출을 한다든가 기업 상대로 외국환 업무 부분들을 한다든가 그래서 고객 예탁금을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어서 뭐 환매 조건, 뭐 채권이라든지 주가 연계 주권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이건 시장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대규모 작은 부분들을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 3분기, 4, 4분기,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코멘트 드렸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기관 수급 부분들이 집중이 되면서 근데 금융업종 부분들은 거의 2년 동안 외국인들이 추세 우상향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소리 소문 없어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 부분들이 됐어요. 이건 하나의 또 반증 부분을 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출렁거리고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그 요건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금융업종에 매수를 한다는 의미는 넌센스죠.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외국인들이 금융업종 부분들 매수를 계속 확대를 할까? 소리 소문 없이 개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쪽만 보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은 작년 3분기, 4,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매도 부분들을 추세 부분들에게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우하향의 수급 곡선 부분들을 만드는데
개인들은 거기만 보고 있죠. 왜? 작년, 재작년에 보여줬으니까. 서프라이즈 부분들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 보여주니까 장대 양봉으로 아, 봉이 이쁘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확인하지 않은 종목은 밑에 슬슬 매수 부분들 들어오는 이유가 자, 제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경제 성장 부분들이 진행된다 하면 거기에서 뭐 은행 대출도 기업 대출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증권 쪽이나 금융업종 부분들 뭔가 매매 수수료라든 실적 부분들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죠. 이게 지금 투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기관은 증권업종의 매수 부분들을 급격한 확대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실적과 모멘텀과 향후 성장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카테고리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뭘로 투영이 되나요? 한국금융주주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관련된 부분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시차가 물론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도로 부분들을 일단 고속도로를 2차, 4차선인데 이걸 뭐 8차선 고속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확장할 때 일단 건설 비용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 이걸 확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입소문 나고 물류 부분들이 늘어나면 또 역시 시간이 걸리죠. 작년 3, 4분기와 4, 4분기에 이 초대형 IB 부분들을 제 기억으로는 얼추 지금 생각나는 게 4번, 5번 이상의 방송에서 이렇게 자 여기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어지고 있죠. 근데 이 스토리 부분하고 코스닥 벤처펀드 2조 원짜리 공모형 사모형하고 저 머릿속에는 비슷하게 성장주 사이클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림 부분들이 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로 한국금융주가 신고가 파동 부분을 만들었고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키움증권이 강세를 일으키는 딱 보면 캐릭터가 딱 보여줘. 한국금융주는 초대형 IB 첫 번째 인가를 받은 그 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주는 4조짜리지만 미래에셋은 8조짜리죠. 그래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특징이 있나요? 기본 온라인 수수료 부분들이 1위죠. 온라인 수수료 부분이 1위고 신용 그리고 이제 종합투자 쪽 부분들로 종합증권사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M&A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보니까 종목군의 강세 자체가 좀 틀려요. 자, 4조 원짜리는 초대형 발행어음 시장 부분들 얘기를 했어요. 자, 8조가 넘으면 고객 애탁받은 금전을 통합 운용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여기서 운용 부분들 해가지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 투자의 계좌의 운용 부분들이 가능해요. 운용 자금을 뭐 기업 대출, 회사채에 대부분 투자하는 상품보다 당연히 높은 수익률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이 그 전에 조금 불협화한 부분들이 좀 많았죠. 그 부분들을 소화를 하고 강세 부분들로 진행하는 그 증권업종 자체에도 보면 이 규제 완화의 사이클 부분들이 지금 어디 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국 쪽에서 규제 완화 증치에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도드 프랭크법 말씀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규제 부분들이 풀어질 때 시차는 분명히 당연히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고속도로가 확대가 되면 그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물류, 유통 물류 부분들이 확대됐을 때 거기에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 지가 부분들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2년 연속 외국인이 금융업종을 매집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증권업종도 마찬가지고 증권업종 같은 게 기관이 단기 집중 매수 부분들을 확대를 했어요. 자, 우리가 거의 뭐 4월, 5월 특히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주간 핫이슈 부분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독일 또 올려드리고 계속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올려드릴 겁니다. 왜? 정말 중요해요. 그 하나의 우리가 그림 부분들을 투영을 시킬 때 하나의 스케치 부분들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약간의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하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틀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도 어떤 이정표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가는 것보다 그 어느 정도 스케치 부분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계속 뭡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흐름 부분들을 덧칠을 해야 되죠. 그 흐름 부분들로 가고 있어요. 그때 생각났던 게 뭡니까? 국채
그 다음에 민간 쪽의 투자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활성화됐죠.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독일이. 그 통일 부분들 했어요. 그 비용 부분들을 국채 발행 부분하고 해외 쪽에서 자금 부분이 들어오면서 뭐 기업 대출이든 뭔가 동독에서 서독 쪽으로 아니면 서독에서 동독 쪽으로 많은 투자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 부분들을 일으키면 뭐가 움직이나요? 금융이 움직이죠. 금융업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의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초기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성장 추세 부분들, 우리가 말하는 성장주 사이클 부분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5일선이라든지 21선 정배열 사이클에 들어가는 어떤 사이클에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년 연속 외국인이 금융업종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 이번 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시장 자체 단순히 뭐 주가가 3천이 되느냐 이건 별로 어차피 그 부분은 갈까 말까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군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한 번씩 변곡점을 만들었을 때 강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종목군 섹터가 어떤 성격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강도 부분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작은 움직임 부분도 아니야. 큼직큼직한 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방송 부분들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만 3년 정도는 주식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 흐름 부분들이 계속 ING 되고 있어요. 단순히 2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박스권으로 외바닥이냐, 이중바닥이냐, 삼중바닥이냐 하면서 장중의 변동성 부분도 코스닥 아니면 또 옵션 만기 때문에 변동성, 뭐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변동성, 해외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분야 변동성이 나지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음이 될 수 있을까나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소음은 이제까지 뭐 코스닥 같은 6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정고점이 넘어섰기 때문에 정고점 넘어선 부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부분들이 일어나지 또 다시 신고가 부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데 이 흐름 부분 단기적으로 이 석 달 동안 박스권에만 모두 집중이 됐어요. 전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여기에다 모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판의 움직임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왜? 차트상으로 전저점을 깼느냐 요거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던지면 던질수록 주후반에 금요일장에도 보면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5호 통제라요. 너무 아까운 금액이에요. 5호 통제라죠. 기관하고 개인들은 땡큐죠. 왜? 기관도 단기 투자 성향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금융업종을 2년 연속 스물스물 매집 부분들을 진행한 이유 부분 여러분들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외국인들이 금융업종을 매수를 할까? 정말 시장의 불안심리 부분과 직격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융업종을 왜 2년 연속 꾸준하게 추세 우상향으로 스물스물 매집 부분들을 진행해 놨을까? 그 의미 부분들 역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부분에서 투자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 자체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부분들의 긍정 포인트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 부분들이 만들어야 될지 역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정말 많이 얘기 드렸던 얘기예요. 초대형 IB, 발행어음의 성격, 그 다음에 종합투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 중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4조냐, 8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4조. 추가적으로 이제 NH가 인가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삼성증권은 문제가 좀 생길 것이고 미래에셋은 지금 8조짜리에서 여기저기 지금 IB 쪽에서 투자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투자 부분들이 진행됐는가 이 내용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디슈 첫 번째 방송 2년 연속 외국인들은 조용히 금융업종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포석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코멘트를 말씀드리면서 이시면의 주식 뉴스 공장 하디슈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